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군 청장 애기씨 박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네. 신병의 증세는 어떤 것인가? 신병이 왔을 때 어떻게 대나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신병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몸이 아픈 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녀가 되기까지는 금전의 풍파도 겪어야 되고 가정의 풍파도 많이 겪어야 되고 이제 건강상의 이제 풍파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건강상으로 이제 많이 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분들은 몸이 조금 아프다, 내가 뭐가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병이다. 그래서 이제 점집 가게 되면은 구술해야 된다, 내림굿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몸에 허주가 있으니 허주굿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고 할 때에는 정말 강하게 오신 분을 제가 한 분 봤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지인이었고 신도였고 이제 나중에는 신동생으로 인연이 된 아이인데요.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했었어요. 무당이 되고 싶다 소리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에 장사를 마치고 이제 전환에 들어와서 아침 인사를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얘기 저에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정말 놀랐어요. 사지가 틀리는 거예요. 비틀어지는 거예요, 몸이. 막 덜덜덜, 진짜로 저 처음 봤어요. 덜덜덜덜 떨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팔다리가 어떻게 마비 증상 오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꺾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애동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나는 거라고는 아이를 달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팔이고 다리고 계속 쓰다듬어 줬어요. 근데 그때 쓰다듬어 주면서 저한테 느낌이 온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내림굿을 받아야 되는 아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설로만 이제 듣던 소리가 있어서 그 아이 몸을 이렇게 쓸어내면서, 아유, 누구누구 아무개 할아버지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손나비가 마음 정해지면은 내림굿 한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몸이 서서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런 거를 처음 봤거든요, 애동 때니까. 네, 저 또한 몸이 많이 아팠지만 저는 깔아앉는 형국이었고, 이 친구는 정말로 막 사지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는데, 일단은 그 정도 정말 심하게 온다 싶을 때는 그 정도 와야지만이 내가 신병을 겪었노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근데 이 신병이라는 거는 몸만 아파서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점사를 통해서 그 집의 이제 조상 내력도 봐야 되는 것이고, 어느 분이 이 제자분, 그러니까 자손분을 이렇게 건드리시는지, 아니면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인 건지, 한을 풀러 달라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을 알아줘서 제자를 만들어서 불리자고 하시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지만 할아버지를 모시기 전까지는 신기가 굉장히 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술을 한 잔 마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때 신기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따지면 허주가 장난을 치는 건데, 내가 신이 왔어. 이걸로 인해서 나는 이래서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쉽게 따지면 저 무당보다 내가 더 하면은 더 잘할 거야, 막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내 위에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러신 분들을 이제 쉽게 따지면 눈빛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이러다 보면은 대부분 허주가 거의 80~90%를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신기가 조금 있다고 하여서
신굿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머리를 올리면 죽을 때까지 제작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돼서 물리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신굿을 해서 좋아지겠다고 했는데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겨서 가정이 풍지박살이 난다든지 금전으로 인해서 더 큰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아요. 사연들을 듣다 보면. 그래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신이 아닌데 네. 뭐 그냥 신기가만 왔고 네. 아니면 대감만 모셔도 될 분이 네네. 무당이라고 잘못된 그 네. 선생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무당을 만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무당을 만들더라고요. 네, 이거는 내림이 아니라 만든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적어도 무당이 되기까지는 무수한 경험이 필요로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 저절로 말문이 열려야 돼요. 네, 남들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저 사람 추후에 얼마 있다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 정도는 입에서 뱉어주고 나서 신굿을 진행을 해야지 옳게 바르게 신령님들 내려오시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목적으로 인해서 우후죽순으로 그냥 무당만 만들어 놓고 책임 안 지고 내버려 두는 거죠. 너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움도 많은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신굿을 받는 사람도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내가 정말 못 살겠어.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정말 무당길 아니면 이제는 내 목숨 내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 그때는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나 무당길 가야 된대. 나 신기가 있는 것 같아. 혼자서 자아자찬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굿을 내림굿을 받습니다. 받는데 신어머니, 신아버지의 후광에 기대어서 가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게. 네, 유명하니까. 아니, 신어머니, 신아버지가 유명한 거지 본인이 유명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한 욕심이 생기느냐. 본인 스스로가 금전에 관한 욕심만 생기다 보니 그게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거든. 처음부터 신령님을 모시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 발등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왜 무당이 되어야만 하는지, 내가 왜 무당길을 가야만 하는지, 그거를 먼저 깨우친 이후에 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차피 가실 분은요, 50배도 가고 60배도 가요. 네. 늦지막히라도 가셔서 열심히 하셔서 성불 보시는 보살님들 많습니다. 근데 일찌감치, 물론 일찍 가시면 좋은 것도 있죠. 남들보다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배우자. 근데 저는 그래요. 제자를 내림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조금 제가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긴 한데요. 3년까지는 제주 배우지 말라 해요. 3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전환기도만 매진을 해라. 그게 베이스가 깔려야지만이 내가 너를 제주로 가르치고 뭐를 해도 네가 독립을 해서 나가는 순간 너 혼자 일을 차고 할 수가 있다. 네가 나하고 인연이 끊어서서 나갔을 경우에는 네가 나한테 적어도 너 혼자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주는 배워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급해요.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자님들은. 네. 무당 되자마자 떼돈을 벌려고 그러죠.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있거든요. 예, 예. 내 조상에서 얼마나 닦았는지, 내가 얼마나 닦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불려주시는 것도 초반에, 중반에, 말년에 다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금전인 거예요. 목표는 오로지 금전. 그러다 보니까 사기에 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도 또 일반 손님들한테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계속 역순환 되다 보니까 지금의 사태까지 이뤄진 것 같아요. 예. 제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업동이 제자가 들어왔는데 저는 성격이 좀 모난 부분이 실리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뱉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또한도 이제 선생님 입장이다 보니까 제자의 신명도 읽어야 되고 제자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집에 이제 감사하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나가서 차라리 맑은 공기에서 커피 마시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집 밖을 나갔죠. 그래서 근처 공원에 가서 앉아갖고 있는데 한 30분 동안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아유, 오늘 안 읽혀지면은 뭐 다음에 보면 읽혀지겠지. 그러고 있는데 30분이 딱 지났는데 보이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허주도 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장격이 있거든요. 그게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너 누구누구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아이가 막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14, 5개를 지목을 했나 봐요. 제가. 아, 한 사람 몸에? 네. 근데도 불구하고 또 뒤에 숨어 있는 게 또 있어. 근데 그 자리에는 그냥 가볍게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자리였잖아요. 산이 아니고 아무 무구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는 다 들어줬어요. 그 얘기를. 내가 누구네 다 오는 거를 이제 해주고 조만간 내가 선왕을 데리고 가서 이 자손나비를 내가 풀어줄 텐데 니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하는 걸 각자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선왕을 데리고 와서 니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 테니 그 자리에서 이 아이의 몸에서 이제 비켜나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했던 경우도 있고 되게 많아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워낙 이 반문화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남자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좀 복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를 씌워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사를 보고 있어도 저 눈을 똑바로 못 봅니다. 허주가 쓰여 있으면 눈동자가 흐리멍텅해질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저하고 초점을 못 맞춰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또 그거를 해주고 싶은 손님이 있고 아우 정말 손끝 하나 대기 싫은 손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만나면 자기가 신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를 네. 하도 많이 보니까 어쩔 때는 저도 모르는 그런 사연들을 그런 얘기들을 꺼내시는 손님도 계세요. 그래서 유튜브 무당이라고 요즘 또 있답니다. 아, 그래요? 판매를 내나. 그래서 저런 거는 오히려 내가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손님들 보다 보면.